여러분들, 오늘 또 준비한 이야기는요, 조금 이제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덜 버벅거리고 최대한 좀 들으실 때 좀 바로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천천히 열심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번 다뤄달라라고 요청이 있었던 미스테리예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둥근 게 맞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지구는 둥글다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맞는 걸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적으로 배우게 됐죠. 지구는 둥글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알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 지구는 평면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는 평면으로 되어 있다, 둥글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 평평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지구는 둥근 공처럼 생긴 게 아니라 옆에 보시는 것처럼 둥근 공처럼 생기지 않았고 큰 돔 안에 납작한 원반의 형태로 달하고 태양이 똑같이 5,000km 높이에 50km의 지름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 위를 달과 지구가 돌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큰 빙하벽이 둘러싸고 있고 그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이다. 달과 태양은 그냥 투명한 돔 안을 돌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큰 돔 안을 그냥 이렇게 돌고 있을 뿐이다. 우주는 없다. 그리고 옆에 흰색 테두리가 남극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이다. 이게 이제 평평론자,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를 가요. 우리가 해외를 가면 비행기가 이제 막 하늘을 오르잖아요. 구름 위까지 비행기가 오르게 되죠.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지구의 둥근 곡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평평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보면 그냥 평평합니다. 이 평평론자들은요, 나는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뭔가 의심을 가지게 됐다.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데 왜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곡선이 보이지 않는 걸까? 여기서부터 뭔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분들은요, 남극을 경유하는 경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남극을 경유해서 가는 경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 칠레를 갑니다. 호주에서 칠레를 가요. 그러면 이 둥근 지구본상에서, 둥근 지구의 지도상에서는요, 남극을 경유해서 가는 게 효과적이래요. 이 둥근 지구본의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이 호주에서 칠레 점선 표시가 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통으로 남극을 경유해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아니 남극을 경유해서 가는 게 효과적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실제 비행기는 호주에서 미국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살짝 돌아서 좀 더 멀리 칠레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둥근 지도상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경유해서, 미국을 경유해서 칠레로 가는 거야. 근데 호주랑 칠레 사이에 남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남극을 그냥 경유해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가냐 이거예요. 왜 더 돌아서 가지? 둥근 지구본을 봤을 때는 그냥 남극을 통해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 실제로요, 이 둥근 지구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가는 건지. 근데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왜 경유를 해서 가는지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둥근 지구본에서 봤을 때예요. 둥근 지구본에서 봤을 때 아니 왜 돌아서 가지? 왜 이렇게 경유해서 가지?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를 텐데 왜 이렇게 가지? 의문이 생겨요. 둥근 지구본에서는. 근데 평평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 왜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지 알겠다라고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밑에 거 보면. 왜? 지금 보면은 호주에서 칠레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려면 미국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 평평하다 가정하게 되면. 근데 둥글다라고 가정하면 왜 멀리 가지?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려면 남극 경유해야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가지? 평평하게 보니까 일직선. 이렇게 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정보를 막 보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되돌려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었어요. 지구본으로 해서 보면은 돌아서 가고 평평하게 펼쳐서 보면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평평론자들의 말에 따라서 지구는 평평하다 가정하면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이 공항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극은 협약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쪽으로 바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공항 측에서는 호주에서 칠레로 이렇게 바로 가면 좋은데 이 가운데 있는 남극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가를 안 내줘서 미국을 거쳐간다. 남극에 허가 내줬으면 이렇게 갔겠지. 허가를 안 내주는데 어떡하니? 거쳐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남극에 허가를 안 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남쪽은, 그냥 그쪽은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남극은. 허가는 무슨 공항에서 그래요? 뭐 허가 못 내줘서, 허가 안 내줘가지고 남극을 경유해서 갈 수가 없다고?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극, 우리가 아는 빙하는 둥근 돔 형식의 테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거 감추려고 일부러 남극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극은 테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 근데 일부러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허가를 안 내줘서 못 가는 거라고. 실제로 2017년 9월 지구 평평설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세미나에는 약 200명의 사람들이 몰렸어요. 지구 평평설에 따르면요, 지구가 납작하니까 자전이나 공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평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력 없다. 자전과 공전이 없으니까. 의외로 이런 지구 평평설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 지구 정말 평평한 것 같아. 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지구가 평평한 게 맞는 것 같아.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매년 평평한 지구를 주제로 해가지고 국제 컨퍼런스까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미국 해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모두가 우리의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평론자들, 해외나 국내 평평론자들은 한 번만 우리 얘기를 들어봐라. 우리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얘기 들어보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 얘기 들으면 더 이상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기 힘들걸? 또 다른 평평설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옆에 제가 잠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이게 뭐냐면 그 월면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뭘 타고 있죠. 이 우주비행사가 뭘 타고 있습니다. 이 타고 있는 이거를 월면차라고 한대요. 월면차. 당시에 달에 도착했을 때 달의 우주인들을 태우고 돌아다니기 위해서 쓴 전기차예요. 전기차.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평설을 주장하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무거운 건데 이게 정말 무거운 전기차인데 어떻게 이거를 달에 가지고 갔지? 아니, 이게 정말 무거운데 어떻게 이걸 달에 가지고 갔을까요? 난 그것도 좀 의문이네. 인간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에 갔다 온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달 온도가 마이너스 130도, 플러스 130도 이런 환경인데 완전 극한 온도가 있는 약간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 환경에서 전기차가 운행을 하냐 이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거운 무게의 전기차를 달로 가져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거짓말이다. 달에 가지 않았다.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 이분들은요, 이렇게 달 착륙 영상을 정부에서 가짜로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를,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로 달 착륙 영상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달 착륙 영상.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지, 평평하다라는 걸.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사실 없다. 우주라는 건 없다. 그냥 돔. 이 돔 밖으로 누구도 나간 사람이 없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 지구는 평평하다. 여러분, 실제로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소연 씨라고 계세요. 우주에 다녀오신 우리나라 최초 여성분이십니다. 이소연 씨. 이분은요, 우주에서 착륙선을 타고요, 지구로 귀환까지 성공하신 분이에요. 당시 이게 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을 하셨을 때 당시 영상이에요.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도 쇼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로 70km, 80km만 부딪혀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우주 착륙선은
70, 80이 아니라 마하의 속도로 땅에 때려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빵 터져야지. 그러면은 이 우주선이 빵 터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이 자동차로 7, 80만 이렇게 부딪혀도 사람이 죽는데 이거는 마하의 속도로 땅에 내려 박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손 흔들면서 내려오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냐. 멀쩡히 손을 흔들면서 내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것도 그냥 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쇼인 걸까요? 실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으로 우주정거장에 다녀온 이 이소연 씨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잠깐 일부분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잠깐 일부분이에요. 이게 중간에 끊길 건데, 한쪽만 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구가 보이고, 딸 않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쪽만 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구가 보이고, 딸 않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쪽만 제가 본 것 같은 일부분만 가져온 거여가지고, 딸 않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이소연 씨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실제로 우주에 내가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녀온 게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직접 제 두 눈으로 지구를 내려다 봤습니다. 당시 우주정거장과 지구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둥근 지구를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고, 큰 공을 가까이에서 한쪽만 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구를 봤습니다.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이소연 씨가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우주로 가기 전에 당시 우주 관계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관계자들이 너가 우주로 가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지상에서 우주를 안 가본 사람들한테 우주를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들이나 관계자들이 연출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대요. 우주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주를 가본 사람이 그 우주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너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소연 씨 본인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우주에 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조금 더 두둥실 떠다니고요, 조금 더 전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과하게 하게 된다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당시 우주 상황을 조금 약간 부풀리는 게 살짝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 그런 노력들이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소연 씨는 평평론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달 착륙 사진에 의문이 많았던 그 달 착륙 당시의 영상, 되게 의문이 많았던 성조기, 그러니까 미국 태극기, 그러니까 미국 태극기는 우리 그거고 성조기, 미국 성조기, 이게 굉장히 당시 말이 많았어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어떻게 성조기가 흔들리냐, 어떻게 우주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지? 이거 조작이네. 어떻게 우주에서 성조기가 이렇게 흔들려? 당시에 조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흔들린 성조기를 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이소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성조기를 찍은 우주인도요, 비디오 카메라로 그냥 찍어서 지구에 내려 보낸 거예요. 그냥 딱 꽂고, 성조기를 딱 꽂고, 그냥 영상을 간단하게 딱 찍고 지구로 내려 보낸 거야. 근데 지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성조기가
너무 빳빳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빳빳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야. 관제센터, 지구 관제센터에서 이 우주에서 보내온 영상을 확인하니까 너무 빳빳한 거죠, 성조기가. 그러니까 지구 관제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성조기가 너무 빳빳해서 이상하다. 그 성조기 좀 살짝 흔들어봐. 그 좀 이렇게 휘젓듯이 흔들어서 좀 다시 찍어봐라. 너무 빳빳해서 이상해. 라고 요청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우주인은 그 요청을 받았고 이 우주인 한 명이 달려가서 흔든 거예요. 성조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주는요, 공기도 없고 무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성조기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흔들린대요. 계속. 그러니까 무중력 공간이기 때문에 멈출 때까지 계속 흔들린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면 지가 알아서 멈추고 이런 게 아니래요. 계속 흔들린대요. 무중력 공간이라서. 그냥 딱 세우면 빳빳하게 성조기가 서 있는데 그걸 한번 딱 흔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멈추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 저 봐라. 성조기 흔들린다. 저거 조작이다. 저거 지구에서 찍은 거다. 조작한 거다.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조금 그런 게 나사나 연구원들, 우주 연구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고 친다면 오히려 성조기를 빳빳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잖아. 무중력 공간에서 어떻게 흔들려? 충분히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조작이 된 거라면 오히려 더 빳빳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이소연 씨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무중력 상태에서 성조기를 흔들면 계속 흔들린다고 합니다. 안 멈추고 계속 흔들린대요. 근데 그걸 지구인들이 봤을 때는, 지구에서 사람들이 봤을 땐 조작이다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의 사진, 요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 또한 나사에서 모두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것도 다 조작한 거야. 이거 전부 다 CG입니다. 진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어요. 나사에서 공개한 지구 사진, 그거 싹 다 CG입니다. 진짜 사진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나사에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다 CG로 작업해서 배포시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요,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많이 언급하는데 이 인공위성도 사실 없는 거예요. 다 지어낸 말입니다. 우주정거장, 무슨 뭐 우주정거장, 뭐 축구장 2개 붙인 것만큼이나 큰 뭐 우주정거장이 우주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지어낸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평평론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 평평론자분들은요, 지상에서, 우리가 땅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을 보거나 사진을 찍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딱 이 지상에서 우주정거장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뭐 사진 있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가짜지.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 지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대와 날짜만 잘 맞으면 하늘에서 볼 수 있대요. 관측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은요, 우주 400km 상공에 떠 있대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주정거장과 지구의 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정거장과의 거리는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대요. 우주정거장과 지구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래요.
그리고 초속 7.7km를 지구를 향해서 16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 시간대만 맞으면 관측기기가 없이도 지구 지상에서 그냥 육안으로 우주정거장을 보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구가 평평하기에 우주는 없고 그러므로 우주정거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주정거장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 우주정거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에 딱 맞춰서 이제 찍힌 우주정거장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점 형식으로 나오죠. 별인지 우주정거장인지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우주정거장을 하늘에서 본 후에도요, 아니, 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우주정거장을 본 후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니, 우주정거장과 지구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다는데, 아니 뭐 우주정거장이 크다면서요. 그리고 태양에서 엄청난 빛을 쏘고 있을 텐데, 아니 그 상태에서 우리 지구에서 그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의문을 또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정거장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우주정거장으로 태양의 빛이 또 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나?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에이, 이거 그냥 별 아니에요? 에이, 이거 그냥 이게 솔직히 모르잖아. 이게 우주정거장인지 아닌지. 말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상한 별 같은 거에다가 저거 우주정거장이야 하면 우주정거장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이 오게 되는 거죠.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옆에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에서요, 배가 한 10km 정도만 바다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시야에서 배가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바다에서요, 배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배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시야에서는 배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배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배가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요, 배가 어느 정도 가면 지구의 공류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해요. 지구의 공류 때문에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바닷물에 가려서 배가 시야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멀리 가면 갈수록.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요, 봐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배가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성능 좋은 카메라로 줌을 딱 당겨가지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시야에서 사라져 있던 배가 성능 좋은 카메라에 줌 당겨서 보면 나타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망원경이나 일반 카메라로 육안에서 사라진 이 배를 줌을 확 당겨서 보면 모습이 다 나타나요. 시야에서 사라졌던 배가 다시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분명 지구의 공류 때문에, 봐봐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공류 때문에 점점 이렇게 시야에서 이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근데 공류 때문에 이 부분만 보인다고 하는데 성능 좋은 카메라로 딱 당겨서 보면 이게 다 보여.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공류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로 당기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지.
지구가 둥글다면 배가 멀어질수록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배 아랫부분이나 어느 부분이 가려져서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구 공유 때문이 아닌 그냥 배가 시야에서 멀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뿐,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땡겨서 보면 배가 다 보인다는 거죠. 옆에처럼 안 보이는데 땡겨서 보면은 다 보이는, 옆에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멀어져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지구는 평평하니까 공률은 없거든. 평평론자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에 대한 반박으로는요, 여러분 옆에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건물이에요. 이제 건물을 주로 두고요,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가보는 거예요. 건물을 3km 거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옆에처럼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15km 더 멀리 떨어져서 똑같이 한 번을 더 찍었습니다, 사진을. 자, 여러분 한번 밑에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3km 거리를 두고 찍었을 때 밑부분, 그리고 15km 뒤에서 찍었을 때 밑부분 보시면 보이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15km 거리에서 찍었을 때 이 건물의 밑부분이 조금 더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 보여요. 평평론자들은 좋은 카메라로 줌을 당기면은 뭐 형체가 다 나온다고 했지만, 바다에서 땅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찍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 평평설을 믿는 분들은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협의를 했다. 남극은 더 이상 못 가는 것으로. 지구의 둘레를 막고 있다는 빙하의 벽, 실체가 드러날까봐, 이 빙하 벽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민간인이 남극에 가는 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평평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남극에 일반인은 갈 수 없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얼마 전에 남극 다녀오셨습니다. 남극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5년 동안 남극을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평평론자들은 남극 갈 수 없다. 지구는 평평하고 그 가쪽을 다 빙하벽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극인데,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들이 협약을 했다. 그래서 민간인은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병만 족장은 가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또 다녀오셨어요. 민간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완강하게 믿고 계시는 분들 3분과,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 환경 전문의, 지구 과학 전문의, 이런 전문의들 3분, 3대3으로 모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3분,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시는 3분. 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토론장에서. 이 위성이라는 게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주재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던데, 이 알루미늄은 660도에서 녹습니다. 그럼 위성도 다 녹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아니 그럼 위성도 660도에서 녹을 텐데 말이 됩니까? 위성 없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어렸을 때, 우주 온도가 1000도가 되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우주인들은 우주선을 타고 그 1000도가 된다는 그 우주에 멀쩡하게 가고 그러는 건지,
우주는 지구와 대기권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우주인들은 우주를 가는 건지 뭐 그런 의문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우주는 대기권도 다르고 온도도 막 1000도까지도 가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걸까? 뭐 의문점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공화국이나 여러 단체에서는 이런 점을 그쪽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주 환경에 맞게끔 빛을 이용해서 아니면 혹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다 연구하고 보완해서 만듭니다. 우주 환경에 맞게끔. 우주 환경에 맞게끔 다 보완하고 만들어서 이제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위성 알루미늄이라던데 660도에서 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주공화국에서는 우주 환경에 맞게끔 그 알루미늄을 다시 보완하고 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다. 인공위성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전부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은 모두 가짜이다. 모두 CG이다.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CG 작업해서 배포시키는 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지구의 사진이라는 게요, 미국 나사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지구 사진을 많이 찍어서 배포를 시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구 사진을 찍어서 배포시키고요. 그래서 전문의들이 다시 되물었어요. 평평론자들한테. 아, 그럼 혹시 아까 나사에서 찍은 지구 사진도 안 믿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러시아나 중국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나 영상도 믿지 않으세요? 아니,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 나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공위성이나 여러 우주선이나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보를 받아서 배포를 시키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배포시킨 지구의 사진도 믿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다 한통속이다.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안 믿는다. 한통속이다, 걔네들도. 나사와 중국, 러시아는 다른 나라인데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에서 찍힌 사진도 믿기 힘들다. 전문가들은요, 지구의 곡률이라는 게 사람이 걷는 보폭만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순간순간 지구의 곡률을 느낀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사실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그냥 맑은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굉장히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요, 남산 쪽 있죠. 남산 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을 딱 보는 거야.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그 줌을 쫙 당겼네. 남산 쪽을 향해가지고 줌을 확 당겼더니 일본 후지산이 보여.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니, 평평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는 쉽게 내가 그냥 집에서 남산 쪽을 향해가지고 줌을 쫙 당겼는데 일본 후지산이 보이네. 아니면은 내가 서쪽을 향해서 되게 날씨 좋은 날 성능 좋은 카메라로 서쪽으로 줌을 쫙 당겨서 봤더니 어머,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네. 에베레스트 산이 보여. 내 망원경에. 제일 높은 산이니까.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내가 서쪽으로 망원경을 쫙 당기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보여. 이 전문가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 방법으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산 쪽으로 줌 당겼는데 후지산 보이네.
그럼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라고.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맞는 말이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못 보죠. 못 봅니다. 우리의 눈에 한계도 있고, 카메라에 한계도 있고, 이 대기에는 먼지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봅니다. 못 봐요. 평평하더라도 얘네들은 못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평하더라도 카메라에 성능도 있고, 대기권에 먼지도 많고, 막 우리 눈에 한계도 있고, 카메라에 한계도 있어서 평평하더라도 못 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 토론장에서 3시간 동안 오갔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인식을 바꾸거나 설득시키지는 못했어요. 진실을 보라는 전문가의 말과 편견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 편견을 버리세요. 진실을 보세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유튜브에 지구 평평설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올리는데 누군가 임의로 삭제하고 있다. 이것부터가 이상하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숨기려고 하는 거다. 누군가가 임의로 우리가 올린 평평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삭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 조직의 소행이 분명하다. 평평하다라는 이 주장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 검은 조직이 우리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요, 알고 보니까 어떤 유튜브 네티즌이 유튜브를 보다가 지구 평평설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고 괜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게시물을 삭제시킨 거예요. 그런데 게시글을 올린 본인들은 검은 조직이 삭제했다. 누군가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한 거다. 검은 조직의 소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알고 보니까 유튜브 신고로 그냥 내려가게 된 것 뿐이었어요. 약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평평론자분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적지 않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어. 모르지.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근데 이분들 도대체 어떠한 자료와 근거로 이렇게 맹신을 하게 된 걸까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게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이렇게 맹신하게 만든 걸까? 이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자료 출처는요, 거의 유튜브였습니다. 이분들은 지구 나가봤어요?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봐 봤어요? 우주 정거장 가봤어요? 아니, 당연히 안 가봤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는 거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뭔가 이런 사소한 의문에서 세상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유튜브에 거짓 정보들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평평론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샤킬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미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본 결과 이 샤킬 오닐은요, 옆에 봐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이와 다른 내용들이 더 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평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거짓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의 일부가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정보들을 보고 맹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구 평평론자들의 뿌리 깊은 신념의 근원지 유튜브. 지구는 둥글지 않다라는 불신. 이것으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주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다녀와본, 그러니까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도 믿기 힘들고, 전문가들의 말도 믿기 힘들고, 하지만 유튜브는 믿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본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본다 한들 그것 또한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우주를 실제 다녀온 사람들의 말도 믿기 힘들다. 전문가들의 말도 믿기 힘들다. 하지만 유튜브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우주복을 착용하고 우주로 쏘아 올려서 보게끔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또 이런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로 지구 평평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